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게임학부의 강신진 교수입니다. 금요일은 참 한 주 중에서 제일 즐거운 요일인데, 왜냐면 이제 주말이 있으니까 그 즐거운 시간대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다시 그럼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변화하는 컨텐츠 개발 기법에 대한 내용을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제 게임 쪽이니까요. 아무래도 게임 분야 중심으로 특히나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게 어떻게 이제 컨텐츠 제작에 활용되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미래 이제 컨텐츠 플랫폼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사항은 그냥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홍익대학교 게임학부에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NC소프트나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라는 이제 게임 개발 회사에서 이제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 뭐 PC 게임, 그다음에 뭐 콘솔 게임 등등 뭐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뭐 교수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 지금도 게임 회사들과 이제 협업으로 여러 가지 게임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변화하는 콘텐츠 개발 기법인데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 기술이 첫 번째로 이제 게임이나 영화나 뭐 만화가 됐던 2D 그림이 됐던 간에 이러한 제작 프로세스를 지금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러한 기술로 인해서 이제 그러한 사항을 먼저 인지를 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제 플랫폼이 어떻게 가겠구나 이제 그러한 내용을 이제 다음 챕터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뭐 당연히 컨텐츠 분야에 대한 소개를 좀 잠깐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실 수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요즘 컨텐츠 시장이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죠. 뭐 드라마나 이제 영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히트를 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 한국의 이제 컨텐츠 제작 능력이 이제 많이 향상됐다 이런 평들을 최근에 이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컨텐츠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주로 그 출판, 이제 만화, 음악, 게임, 영화, 뭐 이런 애니메이션, 이제 캐릭터 비즈니스 뭐 이런 거를 이제 통칭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액 전체 시장 규모로 보면은 대략 전 세계에서 한 4, 5위 정도 시장 규모, 자체적인 시장 규모는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고 보통 순서는 이제 미국, 중국, 일본, 그다음에 이제 영국, 프랑스, 한국 거기서 이제 다 비슷비슷한데 이제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한 4위 정도 시장 규모로 이제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컨텐츠들이 이제 수출도 이제 많이 되고 있죠. 대표적인 수출 컨텐츠 분야에서 수출 항목은 뭐 게임입니다. 뭐 잘 아실 수 있을 텐데 게임 분야가 전체 수출 규모의 뭐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기타 다른 뭐 출판, 음반, 뭐 웹툰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트렌드는 우리나라 컨텐츠 개발 경쟁력도 좋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고 그러면서 선순환 구조에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시장, 보통 요즘은 다 디지털로 하니까요.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 시장을 잠깐 좀 더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게임, 캐릭터, 영화, 음반, 출판, 뭐 애니메이션 이 정도 규모가 이런 좀 도메인, 서브 도메인들이 있고요. 그 도메인에서 이제 각자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각자 자신의 창작 활동을 뭐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시장에 이제 어필하려고 이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뭐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컨텐츠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감개무량한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출판 뭐 이런 건 대다수가 다 뭐 일본 쪽에서 게임도 그렇고 다 일본 쪽이었고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건 다 이제 미국 쪽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한 20년 사이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까지 온 것을 보면은 참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뭐 흥이 있다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재능이 있구나, 뭐 물론 열심히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년 동안 좀 급격하게, 아주 급격하게 성장한 그러한 시장으로 이제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이제 개별로 막 이렇게 성장을 했느냐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최근에는 요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합쳐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은 좀 제작 기술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관련해서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떠한 디지털 콘텐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만화를 만들던, 뭐 웹툰을 만들던, 뭐 게임을 만들던, 영화를 만들던, 드라마를 만들던 이런 콘텐츠 비즈니스는 보통은 이제 한 4개 정도 팀으로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기획 혹은 스토리 분야인 거고, 두 번째가 이제 프로그램, 게임 쪽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강한데, 이제 그게 아닌 분야에서는 테크니컬 아트라고 해서 아트에 약간 스크립트나 뭐 프로그램적인 테크닉 넣는 테크니컬 아트 팀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트 이제 팀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모두 이제 판매하고 뭐 세일즈하는 사업팀, 뭐 PM 뭐 이런 것이 붙어서 어떤 컨텐츠, 디지털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뭐 영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뭐 만화라든지 뭐 서로 이제 용어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팀 구조, 업무 구조는 저런 식으로 짜여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떠한 목표로 하는 컨텐츠 제작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소규모 뭐 웹툰 제작이다. 그렇다면은 어떤 스토리 작가, 뭐 이거 기획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스토리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트다 하면은 이제 실제 작화, 뭐 드로잉, 컬러링, 뭐 옛날 스크린톤 뭐 이거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있었는데, 뭐 그런 작업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사업, 뭐 이제 뭐 네이버 쪽에서 담당하는 뭐 PM이라든지 웹툰 플랫폼 담당하는 PM, 뭐 이렇게 해서 한 팀이 이루어져서 웹툰이나 툰 이런 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옛날 뭐 이렇게 뭐 공장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공장의 표현 아니고 업무 분화가 고도화되고 있고, 뭐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려서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아무리 작은 컨텐츠라 하더라도요. 근데 이제 웹툰 같은 경우는 난 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더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게임 같은 대규모 뭐 MMORPG라든지 대규모 콘솔 게임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기획, 뭐 아트, 프로그래밍 뭐 이런 식 규모로 뭐 50명, 150명, 뭐 30명 사업팀, 뭐 테스트 사업팀은 한 보통 5명, 테스트 40명 규모로 해서 전체 참여하는 인원을 보면은 이제 영화나 게임이나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스텝으로 쭉 올라가는 거 보시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협업을 해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규모에 따라 컨텐츠도 이제 규모에 따라 저런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업무적인 분화는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하다.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컨텐츠 시장이 이제 자꾸 커지니까 이게 퀄리티가 웬만해 가지고는 이제 그 사용자의 눈높이를 이제 맞출 수 없는 시기가 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규모의 이제 자본이 이제 투입이 돼야 되고, 그 정도 투입이 돼야지만 유저들이 보기에 그냥 웬만큼 됐네 뭐 이런 수준의 이제 퀄리티 컨텐츠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즉 이제 규모가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가 커질수록 퀄리티가 좋아지는 거고, 한번 그렇게 높아진 퀄리티를 영세한 업체가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과독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분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대규모 자본, 뭐 지금도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규모의 제작 자본을 투입을 해주고, 그러면은 그 대규모의 자본을 받았으면은 누구 뭐 한 명한테 너 스토리 잘 쓰니까 너한테 뭐 다 몰아줄게 뭐 이게 아니고, 이제 각자 분야에서 되게 잘하는 사람들을 섭외를 해서 팀을 만드는 거죠. 팀을 만들어서 뭐 게임으로 치자면 소규모 인디 게임을 만든다. 그러면은 한 10명 내외, 10명에서 한 30명 내외. 그다음에 뭐 중규모 좀 뭐 2, 3년짜리 규모로 한다. 그러면은 뭐 한 100명 내외 이렇게 가는 거고, 아주 크다. 그러면은 뭐 수백 명 내외로 이렇게 커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게임 개발 같은 데 해보시면 개발팀 같은 데 가보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뭐 어디든 그렇지만 한 50명, 100명쯤 넘어가기 시작하면
누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같이 일하고 있는 팀이라 할지라도 뭐 이름은 뭐 어떻게 들어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요즘은 또 마스크까지 쓰고 다니니까 이제 같은 팀이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작은 규모일수록 서로 되게 친한데 이제 큰 규모로 넘어갈수록 업무가 고도화되고 업무적인 일로만 이제 하게 되니까 서로 이제 잘 알지 못하지만 그건 뭐 그렇다 치고 그래도 일정에 맞춰서 뭐 게임 개발이나 콘텐츠 개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 요즘의 트렌드가 큰 규모의 자규모 자본이 뒷받침돼서 콘텐츠 개발하다 보니 이제 옛날하고는 좀 다르죠. 제작 방식이. 뭐 10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고 그런 친구들이 모여서 뭐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를 내고 막 밤샘 작업을 해서 멋진 콘텐츠를 만들어냈다고 치면 최근에는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조직화를 얼마나 잘하고 체계화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프로세스를 잘 구축하고 그런 거 얼마만큼 매니지먼트를 잘 하느냐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항목이 되게 되었습니다. 즉 이거는 디렉터, 어떤 컨텐츠의 제작을 책임지는 디렉터라는 사람이 어떤 그 아이디어가 좋거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매니지먼트 능력도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좀 아이디어가 좋고 뭐 아주 즐거웠던 시절, 뭐 즐거웠던 옛날 시절이면 아이디어가 좋고 뭐 친구들 모여서 뭐 같이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컨텐츠 만든다게 뭐 12년, 20년 전 제작 프로세스였다면 요즘은 누군가가 뭐 몇백억 쾅 넣어주고 그걸 기반으로 막 전문화된 인력 만들어서 팀업 셋업 해가지고 제작된 기간 내에 팍 만들어서 쾅 하면 크게 벌고 뭐 잘못하면 크게 망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제작비가 많이 들어올수록 뭐 리스크는 좀 더 감소하겠죠. 퀄리티는 높아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항상 시장에서 성공하느냐? 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 손익분기 더 리스크가 더 크죠. 이런 큰 팀을 이제 담당하는 디렉터들은 야, 내 말 믿고 뭐 4, 500억이 투자됐는데 이게 내가 잘못하면은 이 4, 500억이 그냥 회수를 못하는 손익분기 못 넘기면 그 한 번으로 이 사람은 이제 역적이 되는 거죠. 너무 믿고 투자했는데 회수가 안 됐어. 뭐 그렇게 되다 보니 상당히 지금 예민해지죠. 수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을 어떻게든 높여야 되겠는데 이 손익분기라는 거는 결국 인건비, 즉 그 기간 동안 들어가 있는 그 인건비가 뭐 요즘 뭐 게임 개발 잘못하면 막 유저들이 욕을 하는데 다 뭐 개발비를 회식비로 썼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말은 맞아요. 다 회식비긴 하죠. 근데 인건비 식비로 다 나가죠. 근데 그게 사람 한 명당 뭐 인건비가 나가죠. 뭐 4, 5천 인건비고 그게 1년 뭐 부가 간접 비용 뭐 포함하면 뭐 1억씩 뭐 나간다고 한다면은 30명 팀 운영한다고 치면은 뭐 1년에 30억인 거고, 뭐 숨 마시고 있어도 뭐 30억이 다 빠져나가는 거고, 300명 운영하고 있으면 뭐 300억씩 나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운영하는 디렉터 입장에서는, 디렉터 혹은 투자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인건비를 줄여야지 설령 이 컨텐츠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어쨌든 손익은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런 비용은 뭐 그냥 막 야근해서 인건비를 뭐 줄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그거 잘 안 됩니다. 52시간 이제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뭐 그건 법적으로 이제 안 되고 어쨌든 그렇다면 저임금의 어떤 외주 작업을 한때는 많이 했었죠. 뭐 중국이라든지 뭐 베트남 뭐 이런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이제 저렴한 국가에 외주 작업을 보내서 그쪽에서 나온 걸로 뭐 중요하지 않은 에셋 같은 거는 제작을 해서 이제 마무리 모아가지고 튜닝 이제 브러시업 정도 해가지고 내는 걸 많이 했었는데 뭐 이것도 이제 저쪽도 인건비가 올라가고 뭐 실제로 아주 쌀 줄 알았는데 이게 막상 해보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뭐 원하는 대로 안 나오고 뭐 계속 돌다 보면 이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만들 걸 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 아이고 저것도 그냥 애매하다. 근데 그래서 더 좋은 건 우리가 제작하고 있는 이 프로세스의 생산성을 높이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떠한 제작 프로세스를 하고 있던 간에 이거의 생산성을 높이면은 그만큼의
비용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산성이 높은 높은 툴을 쓰든지 뭐 방법론을 개선하든지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쭉 해왔어요. 어떤 컨텐츠 비즈니스든 간에 이제 그런 미드웨어들이 계속 나오고 그런 걸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그런 미드웨어들에 AI가 많이 붙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좀 급변하고 있다,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옛날에는 어도브 포토샵, 뭐 3D 맥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일일이 그림을 그리고 모델링, 뭐 좌표를 막 움직이고 점 하나 움직여서 뭐 캐릭터 만들고 뭐 이게 전통적인 이제 제작 방식이었다면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들이 요거를 많이 변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요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는 이제 앞으로 뭐 진로나 뭐 비즈니스를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제작 프로세스가 바뀌기 시작하면요, 이제 배워야 할 게 많이 바꿔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뭐 이런 거 배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이쪽에서는 전혀 새로운 나오는 기술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고, 그렇다면 이걸 빨리 배우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응이 쉽겠죠. 그래서 그러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내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 생산성 향상 툴들이 크게 데이터 생성, 뭐 아트, 서비스 요 세 개의 도메인이 있는데, 일단 뭐 데이터 생성 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게임 레벨 쪽 한번 보죠. 일단 게임에서 스테이지, 뭐 스테이지라는 건데 저희 게임 쪽에서는 게임 레벨이라는 용어도 쓰고요. 이런 계열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게임 레벨 디자이너라는 사람이 이런 배치를 직접을 했어요. 뭐 이런 아이템 박스, 몬스터, 요거를 스폰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 찍어요. 몬스터는 여기, 뭐 보물상자는 여기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찍습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레벨 생산이라는 거는 뭐 하루에 한 개, 뭐 만들고 한번 테스트 해보고 뭐 잘 작동하는지 의도대로 뭐 그러면서 뭐 여기에 쫓아오는 몬스터 뭐 배치하고 뭐 이쪽에다 보물상자에다 뭘 넣고 뭐 이런저런 거를 생각해서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요런 거를 요즘은 이제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 상용화된 게임인데 판타지 레이더스라는 이제 게임인데요. 이제 그거를 게임 레벨 제작자가 직접 배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게임 레벨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기계 학습 기법으로 이제 학습을 시키면 그 패턴을 이제 익힐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보물상자 앞에는 몬스터가 있을 것이고, 몬스터가 보물상자 둘러싸는 이제 패턴이라는 게 있을 테니까 그 패턴을 기계학습 학습시켜서 걔한테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봐, 런 돌려버리면 이제 그러한 패턴을 가진 레벨을 수백 개, 수천 개를 자동으로 쫙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쫙 만들어주는 게 그러면 할 게 없네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나와도 그거가 재밌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서 나온 거긴 하지만 실제로 재미라는 거는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미라는 거를 테스트 해보는 결국 사람이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밑바닥부터 다 만드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랜덤와이즈 자동으로 어느 정도 캔디데이트 정도는 후보 레벨들은 자동으로 스폰 시켜주고 그 중에서 내가 이렇게 고르는 형태의 제작 프로세스가 요즘 이제 막 도입을 할까 말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 추세죠. 물론 그 전에 랜덤 생성 던전 뭐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랜덤 생성 뭐 디아블로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랜덤 생성 던전 같은 것들은 이미 이제 그런 게 도입됐죠. 근데 랜덤 생성 던전 같은 건 해본 사람이 알겠지만 하다 어쩌다 졸리기도 해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 재미를 목표 함수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조건만 그 목표로 함수로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뭐 패턴은 뭐 그럴싸해 보이지만 아주 극적인 컨텐츠 못 만들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런 거조차도 이제는 기계학습을 어떻게 좀 해서 이쪽 레벨 디자인의 제작 코스트를 줄여보려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배치하는 쪽이고, 두 번째로 이제 몬스터 쪽, 여러분들 뭐 게임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몬스터 항상 저기 있죠. 얘네들이 나랑 인터랙션 하면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항상 방해를 하는 애들인데, 얘네들도 내가 이제 어떤 행동하면 거기 대응해서 하죠. 내가 막으면 뭐 공격하고 도망가면 쫓아오고 뭐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AI 디자이너, 레벨 AI 디자이너라고 기획자가 있어서 상태 다이아그램을 일일이 다 그려서 입력을 합니다. 이것도 사람이 직접 다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뭐 하나
여러분들 뭐 게임 하시다 보면 뭐 레이드 몬스터, 뭐 거대 몬스터 막 나와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야, 저 거대 몬스터가 재밌는데 저런 게 많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 해보셨을 텐데 그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 상태 전이도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일일이 하나씩 만들려고 한다면. 근데 그런 것들을 상태 전이도 또한도 기계 학습으로 사용자들의 패턴을 익혀서 거의 대응되는 상태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전이시켜주는 그러한 기계 학습 머신을 도입하면 당연히 AI 디자이너가 할 일은 줄지 않겠어? 라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쪽도 몬스터 생성에 대한 패턴 부분도 자동으로 할 수 있고 해봤더니 잘 돼요. 잘 되고 대응도 잘 되고 그럴싸하게 싸우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무조건 잘 싸우는데 재미있게 잘 싸우는 거 그건 또 아니더라. 잘은 싸우지만 아주 재밌다라고 하지는 않는 그런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기는 그렇게 하더라도 옛날에는 저런 거를 시도조차도 안 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저런 패턴을 자동으로 학습을 해서 자동으로 콘텐츠 생성하자라는 시도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다음으로 이제 아트 쪽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트는 일반적으로 게임 쪽에서 이제 2D 아트, 3D 아트 뭐 이렇게 나누고요. 이제 2D는 뭐 일러스트레이션, 뭐 스타일링, 뭐 스케치, 뭐 UI 등등 이런 2D 리소스를 얘기를 하고, 이제 3D는 사람 차원 캐릭터 모델이죠. 캐릭터 모델, 배경, 뭐 애니메이션, 뭐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컨텐츠를 만들던 간에 이 아트 쪽이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투입이 돼요. 이거 하나하나 다 손으로 만들어야 돼서 이런 이미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2D 뭐 고전 게임들이다, 도트 이미지다, 뭐 이런 것들은 옛날에 다 도트로 뭐 지금도 그렇고 도트 하나하나 찍습니다. 픽셀레이터라 해가지고 64바이 뭐 64바이 에디터가 있고요. 그런 거를 하나하나 점으로 찍어요. 그래서 그 도트 장인이라고 그래요. 도트 장인. 그래서 이 도트 장인은 휴지를 구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거 누가 뭐 좋아서 하는, 진짜 좋아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눈 점 찍고 다음 이 애니메이션도 다 도트로 찍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눈이 좀 아프겠어요. 눈도 아프고 도트 찍고 다시 보고 도트 찍고 고전 게임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이런 2D 스프라이트들은 그런 장인 정신 가지고 도트를 찍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영역이 있다. 하지만 뭐 그것도 이제 당연히 이제 대체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이거 막 뒤로 잠시만요. 뒤로 앞으로 좀 넘겨줄 수 있으세요? 뒤에 이거군요. 예. 버튼을 잘못 눌렀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 이거 당연히 자동하고 싶죠.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자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옛날에 픽셀 그 데이터를 다 기계학습으로 넣어버리고 뭐 이런 이미지들 학습을 시킨 다음에 파라미터 입력을 하는 겁니다. 뭐 머리는 파란색, 뭐 눈은 큰색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 뭐랄까 겐 알고리즘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이제 그런 걸 쓰면 자동으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스프라이트 이미지들을 이렇게 뿅 하고 생성을 시켜줍니다. 뭐 점점 그 처음에는 되게 거칠게 나왔어요. 이런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막 이미지가 이제 희미하거나 뿌연 이미지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그래픽스 분야의 이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막 요거 열심히 만들어 특히 일본 쪽에서 이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본 쪽에서 요거 제대로 만들어서 원화 안 그리고 그냥 알고리즘 표 하고 나오면은 나 갖다 써야지. 뭐 이렇게들 시도를 해서 저런 제너레이터, 스프라이트 제너레이터,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제너레이터들도 뭐 이거를 계속 만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작 프로세스는 더 쉬워지죠.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툴로 한번 뿅 돌리고 나온 거에다가 난 살짝 에디팅 하면은 스프라이트를 단기간에 빨리 만들 수 있다. 또 저렇게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2D 이미지, 그러니까 사진으로부터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라 해가지고 이제 전이 트랜스퍼 네트워크라는 걸 쓰면은 이제 이런 사진을 요 밑으로 보이는 이런 어떤 패턴, 특정 스타일로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많은 이제 웹사이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어떤 이제 내 사진을 넣어주면 캐리컬처를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옛날에는 캐리컬처 그린 사람이 보고 그렸어야 했지만 이런 것들 자동으로 푹 하고 나오고
그런 게 웹사이트에서 서비스가 되고 서비스 되는 사람들은 한 장까지는 무료고 대량으로 한다면 돈 받고 서브스크립션 팔고 그 비즈니스를 가져가려고들 다들 딥러닝 엔지니어들이 열심히들 만들고 있습니다. 돈이 연관되어 있으니까는 분명히 만들 거예요. 다 만들고. 그다음에 색칠. 저도 어렸을 때 수채화 그려본다고 했지만 이게 수채화라는 게 물 잘못 칠하면 막 번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기계학습으로 색칠 자동으로 해주는 네트워크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실루엣만 그려놓고 그 툴 딱 눌리면 색칠 자동으로 팡 해준다. 그 다음에 제가 리터칭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지금 R&D들을 많이들 산업체에서 했는데 그냥 최종 프로덕트로 나올 만한 퀄리티는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특히나 그 미들웨어 제작자들이 이거 되면서 포토샵한테 팔면은 대박이겠는데 하고 해서 엔지니어들이 또 열심히 달려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2D 프로세스는 전형적으로 사람이 뭔가를 이제 그려서 정말로 그 예술가 스타일로 이제 그려서 해야 될 것 같았는데 이런 게 결국 그림이라는 어떤 패턴이고 패턴이면 현재 딥러닝 네트워크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유사하게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미들웨어들이 여기저기서 막 폭발적으로 이제 스타트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 있죠. 그러면은 내가 그림 입장에서는 아무려면 한번 써보겠죠. 한번 써보고 이게 좋으면 그냥 가는 거죠. UI 아이콘도 쓰는 것이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아주 UI 밑바닥부터 다 그러니까 UI 캐릭터 3D 디자인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갖다가 써서 모디피케이션을 하는 그러한 작업 프로세스가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D 아트 쪽인데 이쪽은 좀 더 심하죠. 이쪽은 2D는 아무리 해도 맨 마지막에는 결국 사람이 들어가서 좀 스타일을 좀 잡아줘야 이게 좀 생기는데 이 3D는 요즘은 이게 좀 더 급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모델 이런 거를 3D 제작 프로세스를 좀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원화를 이렇게 왼쪽에 이제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모델러가 요거를 3차원 모델로 만들고 그다음에 텍스처 매핑 하시는 분이 여기다 이미지로 텍스처 매핑을 이제 시키고 그거를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이 본을 심어서 일일이 본을 움직이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잡는 전형적인 수작업 프로세스로 3D 에셋들이 이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에 다 전문 분야인 거죠. 누구는 모델링을 점을 옮기는 걸 잘하는 거고 누구는 거기다가 텍스처 이미지를 탁 붙이는 걸 잘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 모델링 된 거를 막 이렇게 움직여서 손으로 다 움직이는 거죠. 픽사 애니메이션이든 뭐든 간에 이 모델을 손으로 다 버텍스 움직여가지고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이제 잡는 것인데 근데 요즘에는 이게 이제 디바이스, 이제 센서 이런 기술들이 발달이 되니까 이 뎁스 카메라로 사진을 찰칵 찍으면 이게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로 이제 3차원 좌표계가 읽어지고 거기다가 이미지를 자동으로 텍스트를 변환시켜서 포인트 클라우드나 이거 메시 자동 생성해가지고 텍스트 래핑까지 탕 붙여주는 이런 솔루션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일반화가 되고 있습니다. 즉 3D 스캐너 뭐죠? 3D 스캐너가 약간 이제 전문화된 장비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것인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당연히 이쪽도 미드웨어 시장을 가져가게 된다면은 이제 큰 이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니 이제 수많은 미드웨어 엔지니어들이 이 스캐너 3D 스캔 쪽 이제 캐릭터인데 캐릭터를 그냥 사진 한 장 카메라로 여러 개 시점을 해서 사진 한 장 팡 찍으면 그냥 한 번에 그 3D 3차원의 모델링 잡 데이터와 텍스처 데이터가 그냥 바로 저기 임포트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솔루션들이 요즘 많이 시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생긴 카메라 잔뜩 있고요. 저 안에 사람 들어가서 살짝 착각 찍으면 그 시점으로 3차원 모델 구성하고 텍스처까지 이미 다 붙여져 있고요. 저게 바로 디지털 SL로 넘어오는 그러한 렌더링 파이프라인이 지금 새롭게 이제 잡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뭐가 좋으느냐? 저렇게 찍으면은 좋다. 찍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저게 이제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저 후 처리 가공 쳐서 메시가 막 붙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좀 보정을 좀 해야 되고, 그거를 내 게임에 맞게 다시 이제 표준화 작업을 좀 하긴 해야 되지만,
근데 하필이면 요즘 나오고 있는 게임 엔진들, 유니티나 언리얼의 렌더링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아졌기 때문에 저기서 그러니까 옛날에 하드웨어 성능이 좋지 않을 때는요. 저기서 아무리 고해상도 스캐너를 떴어도 메쉬나 그 텍스처 해상도를 낮춰야 됐어요. 이 렌더링이 실시간으로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GPU가 워낙 좋아지니까 이쪽에서 하이 폴리곤 모델을 뭐 몇십만 개짜리인다 하더라도 그냥 쾅 다 렌더링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있는 모두 고해상도 하이 폴리 모델링을 바로 인게임에서 그대로 리얼타임으로 렌더링 할 수 있는 시점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즉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가 유사한 하이 폴리 데이터, 고해상도 데이터를 그냥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으로 바로 출력할 수 있는 시점이 됐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가 열리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이제 버추얼 아이돌. 이게 이렇게 이제 게임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시점이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또 캐릭터뿐만 아니라 이제 지형도 마찬가지죠. 뭐 사실 사람도 있는데 뭐 이거 지형은 더 간단하잖아요. 뭐 지형은 뭐 저런 3D 스캔 솔루션 들고 다니면서 한번 쓱 긁으면 쓱은 아니겠지만 뭔가 좀 전문화된 뭐 방법이 있겠죠. 저렇게 에셋이 들어오고요. 저 에셋을 당연히 다시 한번 하이폴리 그 렌더러, 언리얼이나 유니티 같은 엔진으로 그냥 바로 초고해상도 지오메트리를 이제 바로 출력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옛날에는 아티스트들이 그 3D 맥스나 마야 같은 걸로 저 사진 놓고 똑같이 뭐 모델링하고 뭐 그림 텍스처 그래서 이제 붙이는 그런 작업을 했다면, 근데 요즘은 뭐 이를테면 스크린 골프에 들어가는 뭐 레벨을 만든다 그러면은 아티스트들이 출장을 나가요. 스튜디오에 있는 게 아니라 출장을 나가서 쭉 한번 촬영하고 들어와서 그 에셋을 바로 이제 스크린 골프 레벨에다 바로 가져오는 그런 시작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뭐 당연히 저것도 큰 시장이니까 저거 뭐 드론으로 찍던 뭐 이거 찍던 수많은 미들웨어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뭐 고분을 하겠다 하더라도 옛날 사진 가지고 찍던 거를 뭐 3차원 스캐너 들고 가서 한번 쓱 한번 훑고 이제 그거를 후가공 처리한 다음에 게임으로 평 이제 가져오면은 바로 임포트되는 그런 프로세스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모델링, 캐릭터 모델링, 캐릭터 배경,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애니메이션. 그렇다면 애니메이션 어떠냐? 애니메이션도 옛날에도 요즘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일일이 키프레임 손으로 다 이제 키프레임이라 해서 이런 주요 구간들을 다 잡아주고 이거 사람이 이제 잡아주는 거였거든요. 뭐 근데 지금까지 맥락상 저것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저것도 모션 캡처나 뭐 데이터,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뭐 기계학습으로 애니메이션도 이제 생성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데이터들은 이제 모션 캡처로 뜨고요. 모션 캡처를 뜨고 모션 캡처 뜬 거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없는 애들은 기계학습으로 학습시켜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새롭게 자동으로 생성하는 그러한 테크닉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좀 특이할 만한 동향은요, 이 컨텐츠 제작 업체들이 이런 자체 큰 모션 캡처 스튜디오들을 이제 갖춰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모션 capture 스튜디오는 영화나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썼다고 치지만 요즘은 저 스캐너 떠가지고 데이터 아직 뭐 데이터를 뭐 실적인데 기계학습으로 데이터 생성해서 콘텐츠 제작하는 거는 아직 산업체까지 그렇게까지 적용돼 있지는 않은데 그것도 애니메이션 제작 코스 현저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들도 지금 많이들 이제 학계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뭐 산업계에서도 이제 그걸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제작 프로세스 자체가 3D 모델링은 훨씬 더 이제 급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2D 쪽은 어느 정도 좀 그렇긴 해도 사람 손이 좀 타게 도움이 필요한데 3D는 그야말로 이게 만약에 저기 리얼리스틱 렌더링 컨텐츠다. 그러면 그냥 사진 찍고 가져오는 이제 그러한 시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드디어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냥 버추얼 아이돌, 그냥 그야말로 저기 사진 누군가 찍고요. 누군가 찍고 내가 약간만 저기 그 인게임 스타일라이즈만 좀 시키면 이제 걔를 뭐 스타일라이징 시켜도 되고 그냥 리얼리스틱으로 그냥 뿌려도 되고 뭐가 됐든 상관이 없는 거죠. 스타일라이징 저렇게 카툰식으로 이제 스타일라이징 시키면은 어떤 그 게임 컨텐츠나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쓰는 거고
그거를 뭐 그냥 가져오겠다 해버리면은 이제 뭐 버추얼 아나운서라든지 버추얼 아티스트 같은 캐릭터들은 물론 뭐 직접 만들었다 하지겠지만 누군가를 갖다 스캔하고 하는 게 훨씬 쉽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덕분에 이제 제작 프로세스가 저렇게 바뀌니까 새로운 이제 컨텐츠, 디지털 컨텐츠가 탄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성 향상, 이건 뭐 돈도 아끼려고 했지만 하다 보니 뭐 새로운 게 되네, 뭐 이런 흐름인 거고, 또 저것뿐만 아니라 이제 서비스, 뭐 이제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거, 이를테면은 고객 응대라든지 뭐 이상한 특이 행동하는 이제 봇 디텍터, 뭐 이런 것들을 뭐 사람으로 잡았다면 이것도 다 패턴으로 해서 기계 학습으로 일괄 자동으로 추출해버리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지금 많이 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에서 어뷰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그거 패턴으로 이제 다 하면 패턴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뭐 그런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들을 가지고 찾아내서 이제 탐지하는 그런 기술들은 이제 계속 또 연구하고 있고, 그런 거를 더 넘어서서 아예 이제 코치, 너는 이거 뭐 아직은 상용 안 됐어요. 이게 지금 비전만 나온 건데, 오버워치 같은 이런 게임이 있는데요. 언제 빠지고 언제 공격하고 언제 힐을 해라. 뭐 이런 거 누가 내 옆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건 보통 프로 게이머들이 이제 뭐 코칭 돈을 내고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 우리가 해줄게 라고 했던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AI 코칭 서비스인 거죠. 뭐 이것도 야 이런 게 돈이 되나 하는데 뭐 잘하고 싶은 사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누가 이거 솔루션 사서 이거 누가 하라는 대로 하면 막 튀어오르고 뭐 얼마나 좋아. 근데 당연히 근데 요거는 이제 블리자드나 이 서비스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일종의 핵이니까 또 다른 차원의 핵인 거죠. 뭐 얘 하라는 대로 뭐 헬스 게이지 빠졌으니까 빠져 알려만 줘도 뭐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아마 실용화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서비스들도 지금 열심히들 하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거는 주로 저 UI 게이지를 디텍션을 한다든지 해서 그 헬스 게이지가 얼마 미만이면 뭐 워닝을 알려라. 뭐 이런 거를 이제 어플리케이션 같이 띄워주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같이 작동할 건데, 게임 회사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가 안 되는 것 뿐이지 실제로 이런 류의 서비스도 차차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런 툴들 뭐 이렇게 되다 보니 실제로는 저런 많은 기회들이 지금 열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게임이나 뭐 저는 이제 게임 분야만 생각하자면 잘 적용되고 있냐? 아직은 이제 도입 초기 단계죠. 왜냐하면 시행착오들도 많이 있고 막상 해보니 잘 안 되고, 하지만 방향성이라는 거는 저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순수하게 아티스트가 하던 일들을 이제 AI 엔지니어들이 만든 미들웨어가 일부 단서 패턴을 좀 채워주고, 그만큼 비용 절감이 되고, 그렇다고 뭐 이 사람들이 뭐 하던 다 어디 뭐 해고되느냐, 뭐 그건 아니죠.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그대로 있습니다. 어차피 누군가는 그 컨텐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제작 프로세스는 이제 그렇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현업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저런 미드웨어를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뭐 테스트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근데 내가 이 분야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뭐 저런 것도 있네. 이제 저런 거를 먼저 좀 공부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머징 테크놀로지들이니까 아무래도 좀 경쟁력을 쌓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현재 상황은 이제 저런 게 좋다는 건 알겠고, 저런 거를 하면은 저런 방향 생산성이 높아지는 건 알겠는데, 실제 산업체 프로세스 상에서 완전히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거를 AI 하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저거를 또 미드웨어 만들려고 하시면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AI 전문 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전환의 시기에 있지만 그 전환이 뭐 굉장히 급격하게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게 이제 게임 제작 프로세스, 뭐 컨텐츠, 디지털 컨텐츠 제작 프로세스인데, 근데 제가 여기서 게임이란 얘기는 했지만 아까 잠깐만 돌이켜 보면요, 이게 지금 말이 게임이지 실은 디지털 컨텐츠 전반이라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게임이 애니메이션이 되고, 애니메이션이 뭐 만화가 되고, 만화가 뭐 또 뭐 드라마가 되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근데 주요한 요지는
게임이든 애니메이션이든 뭐 드라마가 됐든 웹툰이 됐든 이 제작 프로세스는 지금 거의 3D 스캐너 갖다가 팡 뜨고 갖다 쓰는 건 거의 비슷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가져다가 유저들에게 제공하는 그 프론트 어플리케이션들은 다 유니티나 언리얼로 통일돼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얘기는 즉슨 이 모든 제가 처음에 이 발표를 시작할 때 뭐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여러 개 도메인이 있고 그게 제작 프로세스가 다 달랐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제는 그게 좀 통일되고 있습니다. 저 하나가 거의 다 통일되고 있고 그 통일되는 큰 메타 흐름이 왜 그러냐면은 요즘 연예 기획사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BTS, 뭐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도 뭐 BTS 게임을 만들어요. BTS 게임을 만들고 근데 BTS 게임 만들 때 또 뭐 그 캐릭터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만드는 거는 이제 주로 이런 거 3D 만들고 이런 거 게임 쪽에 전문 인력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쪽 가서 좀 만들고 BTS 캐릭터들 만들고 뭐 그렇게 가는 거죠. 또 게임 내에도 뭐 연예인 캐릭터가 들어와요. 뭐 그러면은 뭐 에로에도 그랬지만 이제 그렇게 들어오면은 스캔 떠가지고 들어와서 그 캐릭터가 게임에 들어오는 거고 또 LOL의 캐릭터들이 또 애니메이션 나온다. 그러면 그 캐릭터들도 LOL 캐릭터들을 하이폴리로 뭐 바꿔서 애니메이션 데이터로 바꾼 다음에 언리얼로 애니메이션 시키면은 이제 LOL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디지털 프로세스, 콘텐츠 제작 프로세스는 약간의 이제 거의 통일화돼 가고 있고 이런 그 통일화되는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슷비슷해지고 있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인공지능이 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플랫폼도 이제 같이 이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기술들이 이제 밑바닥에서 이제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컨텐츠를 마지막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단에서도 이제 치열한 이제 싸움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뭐 큰 이슈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현대인들의 여가 시간이라는 게 하루에 2~3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 고등학생이나 뭐 이런 친구들은 학생 여러분들은 더 작을 것이고 이제 대학생쯤 되면은 좀 여가 시간 많이 늘죠. 뭐 그래서 그거를 정말 인생이 제일 즐거운 시기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직장인 들어오면은 이제 뭐 7, 8시쯤 퇴근해서 뭐 정리하고 자면 9시, 10시쯤 그나마 이제 끝나는데 그나마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하고 뭐 좀 해보려고 하면 2~3시간, 새벽 1시까지 정도 노는 시간이 딱 그 정도예요. 그러면 그 2~3시간을 내 인생을 뭘 해야 재밌느냐라는 건데 어떤 분들은 드라마를 보는 거고 어떤 분들은 이제 게임을 보는 거고 하는 거고 어떤 분들 뭐 책을 읽는 거고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 운동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디지털 컨텐츠도 이제 게임을 하는 뭐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 시국에서는 게임 분야의 그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만 있으니까 이제 인도 활동에서 제일 가성비가 좋은 게 게임이니까 늘죠.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아웃도어 시장이 뭐 좋아진다, 뭐 운동하러 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게임 시장은 이제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뭐 넷플릭스에서 뭐 아주 재미난 게 나왔다. 그러면 요즘은 구독 경제 모델이기 때문에 그 컨텐츠를 갈아타는데 비용이 많이 안 들어요. 왜냐면 게임 같은 경우는 옛날에 게임을 하려면은 콘솔 50만 원 내고 콘솔을 사고 뭐 들어와야 되는 진입 장벽이 있었지만 이게 구독 경제 모델로 들면서 월 10,000원씩 받는 게 훨씬 더 매출에 증대되는 데 도움이 된다 해서 구독 경제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영화, 게임, 만화 다 구독인데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이제 갈아타는 거고 갈아타는데 그 싸움이 지금 신나게 벌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인지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뭐 블리자드의 뭐 오버워치나 뭐 이런 게임을 하신다 보면 블리자드 런처가 뜨죠. 그다음에 뭐 넥슨이나 뭐 NC나 뭐 어떤 넥슨 웹페이지 런처가 뜹니다. 뭐 스팀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을 뜨면 그 런처 내에서 해결하려고 그러죠. 딴 데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래서 그 런처 내 보시면 옆에 뭐 다른 게임도 막 있죠. 그래서 그것도 하라는 얘기지. 이거 켰으면 이것도 같이 해라. 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넷플릭스도 뭐 켜보시면 뭐 수많은 게 있죠. 이거 보고 딴 데 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가서 하는 거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들 간에 그 두세 시간짜리를 이제 뺏어가려고들 난리인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넷플릭스가 또 게임사 인수한다 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넷플릭스도 이제 드라마 밑에 게임 탭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 누르면 게임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마침 제작 기술은 비슷비슷해. 이제는 옛날에 완전 달랐는데, 이제 스캔 떠서 뭐 가져와서 유니티 언리얼 뭐 해서 하면은 비슷비슷해. 그러면은 이제 서로들 간에 이제 전선이 막 없는 거죠. 뭐, 즉, 뭐 연예인들이 뭐 사이버펑크 들어오고 BTS가 뭐 게임 들어오고 BTS 월드 나오고 뭐 게임 캐릭터가 막 드라마 나오고 서로 도메인이 없고 뭐 게임 컨텐츠의 뭐 챔피언들이 영화 세계로 가는 거고 영화 세계에 있는 챔피언들이 게임 세계에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아주 경쟁이 이제 점점 큰 자이언트들끼리 이제 경쟁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은 잘 안 되죠. 서로 이제 연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즉 게임사라 하더라도 엔터사하고 이제 연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드라마 넷플릭스라 하더라도 뭐 게임사랑 연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이제 방향을 흘러갑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뭐 인터랙티브 스토리 무비, 뭐 벤더스네치 이런 거는 드라마 보다 보면 이제 분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분기 누르면은 엔딩이 바뀌는 거죠. 이거 전형적으로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에서 게임 쪽에서 하던 테크닉인데 이거 드라마 가져와서 해보고 이렇게 해도 뭐 게임 주제도 게임 개발자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게임 좋아하는 드라마로 끌고 와서 드라마 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것뿐만 아니죠. 거기에다가 하필이면 유니티, 언리얼이나 요즘 대표적으로 뭐 메타버스 컨텐츠 만드는 대표적인 툴들이 하필 또 멀티플랫폼이죠. 멀티플랫폼 빌드. 그러니까 한 번만 에셋만 만들어 놓으면 유니티 뭐 PC, 뭐 아이폰, 안드로이드 그냥 다 빌드가 그냥 다 나와요. 그러면은 너가 PC에도 벗어나도 모바일에서도 하게 만들고 모바일 벗어나더라도 아이패드에서 하게 만들고 그거를 전체를 다 묶어버리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다시 한번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이제 패자가 되고 싶은 이제 그러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체적인 큰 흐름, 뭐 지금 결국은 지금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사용자의 두세 시간밖에 없는 여가 시간을 이제 가져가려는 싸움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웬만큼 돈 투입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 인공지능 기술과 멀티 플랫폼 기술들을 잔뜩 가져와서 서로 융합시켜가지고 서로 이제 경쟁을 해서 그 시장을 완전히 다 가져가려는 지금 큰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뭐 유저 입장에서는 그래서 즐겁죠. 지금 굉장히 즐거운 시점입니다.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뭐 비용이 적게 나오고 뭐 이렇게 가게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적게 나와가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이면 이게 챔피언이 결정될 거예요. 뭐 이게 넷플릭스가 됐든 아마존이 됐든 누가 됐든 이제 한번 선정하고 도메인을 가져가게 되면은 근데 여기서 한번 밀리면은 골치 아프죠. 제가 넷플릭스에서 뭐 게임 다 가지고 있으면 이게 스팀 뭐 안 와도 여기서 다 할 수 있다면 스팀이 밀리는 거고 오히려 지금 뭐 엑스박스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이제 포기하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그냥 서브스크립션 간다라고 이제 선을 했을 정도니까 그러한 디지털 컨텐츠 경쟁력이 플랫폼 시장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제 앞으로 뭐 이런 시대에 있으니 뭐 내가 뭘 준비하면 좋으냐 그거는 그렇죠. 결국은 인공지능 기술 뭐가 됐던 간에 결국 미드웨어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프로세스 제작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는 어느 도메인에서든 있을 것이다. 즉 뭐 어느 플랫폼이든 이제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필요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적인 방식으로 하는 사람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근데 하필 그거를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대학 들어와서 인공지능 뭐 석사까지 해가지고 뭐 그렇게 나가야 이제 겨우 이제 그런 인력들이 나오는 건데 아직 그 인력들이 없을 뿐이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이쪽에서 워낙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플랫폼 단에서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인재들을 많이 가져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애타게 찾을 텐데 그게 아직은 없는 그런 시점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자꾸 뭐 AI 투자하냐 뭐 하냐 한데 결국 그 플랫폼 비즈니스 단에서의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미드웨어 시장 그거 가져가려고들 엔지니어 단에서 큰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들 AI를 뭐 찾는다. AI보다도 AI를 이해하는 새로운 제작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한 그런 새로운 크리에이터들, 뭐 그런 게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 향후 한 뭐 10년 정도는 지속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다 했네요. 그래서 오늘 뭐 인공지능 기술부터 플랫폼까지 쭉 올라와 봤는데, 뭐 이건 어디까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근데 앞으로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를 뭐 인간 항상 뭐 미래를 좀 예측을 해야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을 테니까 뭐 미래를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또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질문 좀 받겠습니다. 게임을 제작하는 기간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이거는 뭐 퍼즐류나 뭐 이런 거는 좀 짧고요. 그런 거는 뭐 한 1, 2년. 짧아도 1, 2년이고요. 게임이면. 근데 이제 MMORPG다. 뭐 그런 거는 최소 뭐 우리나라에서만 MMORPG다. 어느 정도 트리플 A급 MMORPG 5년에서 10년? 뭐 그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에 회사들은 그냥 그야말로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하는 거죠. 그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이제 월급을 주고 나올 때까지 계속 지원해주는. 그래서 MMORPG 같은 경우는 웬만큼 자본력이 없는 회사들은 이제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드라마나 웹툰에서 나오는 메타버스 게임처럼 VR로 직접 참여해 레벨을 올리고 전투를 하는 게임들을 개발 중일까요? 소드 아트 온라인이나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VR 끼고 뭐 들어가서 MMO 이제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도. 그런데 그게 VR 시장은 한때는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게 아직까지 주목만 받고 있지 시장이 크게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때 VR이 처음 나왔을 때 게임 산업체에서 또 저 새로운 시장 열리나 보다 하고 갔다가 생각보다 시장이 안 크네 해가지고 요즘은 좀 많이 물러나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VR로 뭐 그런 MMO 만들고 이런 거는 일단 VR로 뭐 MMO 만드는 건 일단 VR 시장 자체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좀 힘들고, 그 다음에 뭐 먼 미래 뭐 뇌하고 뭐 브레인 뭐 연결돼서 뭐 이거 그냥 SF 판타지죠.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안 돼요. 그런 거 그냥 SF 뭐 그거는 상당히 뭐 이거 뭐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게임을 하고 법 때문에서도 안 되고, 그런 거 그냥 아주 먼 훗날 뇌하고 뭐 연동해서 그런 거는 뭐 한참 멀었다고 20, 30년 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좀 올려보겠습니다. 게임을 좋아해서 관련 진로 진학하고 싶은데요. 표현이 필수인 것 같은데 미술을 잘해야 할까요? 미술을 못하면, 아까 콘텐츠라는 거는 이제 기획, 프로그램, 아트, 그러니까 게임을 한다 하더라도 요 사업 총 4개의 분야에서 이제 활약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아트, 미술을 잘하시면 아트로 가는 것이고, 내가 뭐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무슨 사람 관리 좀 잘한, 뭐 스토리 잘한다 이런 기획 쪽 가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딩을 잘한다면 게임 프로그램 쪽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대, 미대, 뭐 인문 쪽 하는데 뭐 어떤 그거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각 계열별로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술 쪽 오신다면은 이제 미술 준비를 해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 하시겠다 하면은 저희 코딩 공부하고 컴퓨터학과나 뭐 제가 있는 게임학부 제가 있는 참고로 제가 뭐 홍보는 아니지만 게임은 그 공학과고 미술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계열이 달라요. 다음에 질문은 최근에는 PC 게임보다 모바일 게임을 더 하게 되는데요. 모바일 게임에서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나요? 저 AI를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AI들은 이제 다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AI를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기계학습, 뭔가 사용자의 엄청나게 수집을 해서 뭐 그걸 가지고 반응하는 뭐 그런 류의 AI는 주로 이제 서버에서 처리해서 모바일로 이제 내려보내는 뭐 그런 형태로 좀 많이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뭐 AI 기술이 안 들어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뭐 AI는 기본적으로 아까 NPC AI 하는 거는 그냥 기초적인 AI니까 이제 다 들어가는데, 그게 뭐 사람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뭐 정교한 AI를 한다 그러면 고도의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버에서 처리하겠지만, 그래도 클라이언트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뭐 어디서 처리했는지 잘 모르시겠죠. 어차피 이 네트워크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일단은 뭐 답을 드리자면 모바일 게임에서도 AI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질문 다 드신 것 같네요. 예,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질문 다 답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